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폴란드 군사훈련장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한 사진 때문입니다. 진흙탕 수렁에 처참하게 처박힌 미군의 최신의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 그리고 그 옆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압도적인 속도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훈련 전 미군 교관들은 진흙탕에 빠져라 라며 K2 흑표를 조롱했습니다. 70톤의 에이브럼스가 최고다. 감히 아시아의 전차가 우리에게 도전해? 그들의 말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들의 자존심을 단숨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K2 흑표 전차는 어떻게 강대국 미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토의 새로운 전설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한민국 역전승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2025년 가을, 폴란드 북동부의 오지시 군사훈련장. 매년 가을이면 이곳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는 단단했던 대지를 순식간에 발목까지 빠지는 거대한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NATO의 동부 전선을 지키는 최정예 기갑부대에게 이곳은 전차의 성능을 시험하는 최악이자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훈련에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야심차게 도입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와 미군의 자존심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가 나란히 실전 기동 훈련을 펼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전날 미군과 독일에서 파견된 군사기술자문단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저 한국산 전차의 승무원들이 꽤나 고생하겠군. 저 가벼운 차체로 폴란드의 진흙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 KMW사에서 파견된 한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사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폴란드 수출 경쟁에서 K2에 밀린 것을 여전히 분해하고 있었죠. 미군의 베테랑 전차 교관 마이클 앤더슨 중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게가 전부다. 진흙탕을 돌파하는 힘은 육중한 중량에서 나온다. 70톤에 육박하는 우리 에이브럼스와 50톤대의 K2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게다가 자동 장전 장치. 그것도 동양에서 온 전차에?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이다. 그들에게 K2는 아시아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전장을 누비며 수동장전을 통해 숙련도를 쌓아온 자신들의 전차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훈련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수십 대의 에이브럼스와 K2 전차들이 일제히 포효하며 진흙탕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기세는 단연 미군 에이브럼스의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차체는 진흙을 지식이며 무섭게 전진했습니다. 미군 지휘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에이브럼스다. 하지만 K2 흑표 전차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식하게 돌파하는 에이브럼스와는 달리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진흙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부드럽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독일 엔지니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힘이 부족해서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뿐이야. 곧 멈춰 서겠지. 저런 깡통이 혹한기나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 버텨낼 리가 없지.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정확히 반대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코스의 반환점을 돌 무렵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선두에서 달리던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가 거대한 웅덩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처박혀버린 것입니다. 70톤의 무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전차를 순식간에 진흙 속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젠장! 엔진 과부하! 궤도가 헛돈다! 전차장의 다급한 무전이 지휘본부를 때렸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에이브럼스 전차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차량을 피하려다 보니 기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여기저기서 궤도가 헛돌며 시동이 꺼지는 전차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 기갑부대가 폴란드의 진흙탕 한복판에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에이브럼스 부대의 옆으로 무언가 검고 날렵한 물체가 질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K2 흑표 전차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진흙탕에 빠진 에이브럼스 전차들을 가볍게 우회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단 한 번의 헛도는 궤도 소리도 없이. 그 모습은 마치 훈련장을 질주하는 검은 흑표범과 같았습니다. 궤도에서 튀어오르는 진흙마저도 마치 우아한 물보라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폴란드군 지휘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젊은 폴란드 장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보았나? 저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전차다. 저 기동성, 저 움직임. 마치 살아있는 듯한 전차다. 신의 전차가 강림했다. 하지만 미군 지휘 텐트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미군 교관 마이클 앤더슨 중령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럴 리가 없어. 분명 지름길을 택했거나 우리가 모르는 단단한 땅으로만 이동했을 거야. 아니면 카메라에 뭔가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어. 당장 K2의 이동 경로와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단 1픽셀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조사해. 그의 내면에서는 아시아산 전차가 우리 에이브럼스를 이길 리 없다는 현실 부정의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은 언제나 미국이라는 철옹성 같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문단의 텐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K2를 깡통이라 비웃었던 독일 엔지니어 한스 밀러는 창백해진 얼굴로 K2의 기동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저 차체 제어 기술은 대체 뭐지?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잖아. 마치 고개를 하듯 움직이고 있어. 우리 레오파르트 전차의 정교함과는 차원이 다른 유연함이야. 내가 아는 전차공학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잠시 후 데이터 분석팀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앤더슨 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단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K2 흑표 미군 에이브럼스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질퍽한 최악의 지형으로만 이동 확인. 평균 속도 에이브럼스 대비 1.7배 이상 유지. 엔진 과부하 징후 전무. 궤도 이탈, 진동, 자세 불안정 등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보고서는 K2의 완벽한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중령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자부심이 데이터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K2의 비밀이 뭐란 말인가?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단 말인가? 그 답은 바로 세계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창의성이 응축된 살아있는 기계였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인마이너스암 서스펜션 유닛, 우리에게는 유기압 현수 장치로 알려진 기술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넘어 전차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들은 고정된 토션바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이는 견고하지만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죠.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각 바퀴에 달린 유기압 서스펜션을 컴퓨터가 개별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체의 높낮이와 기울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진흙탕에 들어서는 순간 K2는 스스로 차체를 살짝 들어 올려 지면과의 접촉 압력을 최소화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깊은 진창에서도 궤도가 진흙 속에 깊이 파고들지 않도록 자세를 조절한 것이죠. 험지를 만났을 때는 무릎을 꿇듯 자세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했고 급경사를 만났을 때는 차체를 앞으로 기울여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복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등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스 밀러는 훈련 보고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스펜션이 아니야. 이것은 지형 적응형 능동 현수 시스템이다. 우리 레오파르트도 이런 기술을 꿈꿨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걸 양산 단계에 올려놓았다고. 이는 마치 최고의 스키 선수가 눈 위에서 무릎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하고
자세를 제어하여 어떤 슬로프에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70톤의 무게로 진흙을 지식이며 무식하게 돌파하려던 에이브럼스와는 차원이 다른 지형 자체를 지배하는 우아하고도 강력한 움직임이었죠. 앤더슨 중령은 보고서에 적힌 평균 속도 1.7배 이상 유지라는 문구를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전차가 진흙에 빠져버린 상황에서도 KE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KE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동장전 장치와 AI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그중 1명이 직접 포탄을 장전하는 수동 장전 방식이죠. 이는 숙련된 승무원이 필요하며 전차가 격렬하게 움직일 때는 장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미군 교관 앤더슨 중령이 자동 장전 장치, 그것도 동양에서 온 전차에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이다라며 비웃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E는 달랐습니다.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됩니다. 남은 1명의 역할을 완벽하게 자동화된 자동장전 장치가 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전차가 진흙탕을 격렬하게 기동하는 중에도 흔들림 없이 포탄을 정확하고 빠르게 장전해냅니다. 이는 에이브럼스보다 훨씬 빠른 발사 속도를 가능하게 했고 숙련도 차이에 따른 성능 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앤더슨 중령은 훈련 후 KE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 시연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영상 속 KE는 진흙탕 코스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원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저렇게 정확히 맞춘다고? 게다가 전차는 계속 기동 중인데? 그것도 AI 기반이라고? 도대체 저들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한 건가? KE의 AI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전차의 흔들림, 표적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온도 등 수십 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오차 없는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전차장이 단순히 조준하는 것을 넘어 생각하는 전차와 함께 싸우는 것과 같은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수동과 사람의 감에 의존하던 자신들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구식으로 느껴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심장이었습니다. 바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15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 과거 독일이 그토록 폄하했던 바로 그 엔진과 변속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이 강력한 심장은 진흙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궤도에 단 한순간도 힘을 잃지 않고 꾸준한 동력을 전달했습니다. 무게가 전부라던 앤더슨 중령의 믿음은 힘을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야말로 진짜라는 KE의 증명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KE 흑표 전차가 진흙탕뿐만 아니라 영하 40도의 혹한기, 그리고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환경에서도 이미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하여 4.1m 깊이의 강물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깡통이라 비웃던 전천후 능력을 KE는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KE 전차를 직접 운용해 본 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안하다. 조작 숙련 기간도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전차는 병사들을 위한, 그리고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은 우리 폴란드 방위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줄 것이다. 훈련장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훈련을 참관하던 다른 NATO 동맹국 장교들이 하나둘씩 폴란드군 지휘 텐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의 의심 대신 경외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런 괴물을 만들어냈지? 저 자동장전 장치 정말 완벽해. 우리도 저런 전차가 필요하다. 독일과 미국이 긴장해야겠는걸. 유럽 전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도 모르겠어. 특히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큰 유혹이 될 거야. 미군과 독일 자문단은 자신들만의 텐트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인 폴란드 지휘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앤더슨 중령과 한스 밀러 엔지니어는 굳은 표정으로 멀리서 K 전차 주변에 몰려든 군 관계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꺾인 자들의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위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모든 훈련 코스를 완벽하게 주파한 K 흑표 전차들이 하나둘씩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선두로 복귀하던 K 전차 한 대가 아직도 진흙탕 속에서 구조 차량에 을 기다리던 에이브럼스 전차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K의 포탑이 천천히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구는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갔고 해치를 열고 나온 젊은 한국인 전차장은 허우적대는 미군들을 향해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싸우는 전우에 대한 묵묵한 존중과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그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앤더슨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분함과 상대를 향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자국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패배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는 것을. 앤더슨 중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패배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한국을 기술을 빌려 쓰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얕잡아 보았던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진정한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인 한스 밀러 엔지니어를 돌아보았습니다. 밀러의 얼굴에도 비슷한 종류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에 대한 회한과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인정. 이 충격적인 훈련 결과는 즉시 NATO 동맹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방산 강국이라 자처하던 독일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긴급 브리핑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를 선택한 것은 자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주권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독일 방산업계는 자국 전차의 경쟁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국 방위 산업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전차 기술력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차 판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럽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의 자존심과 그들이 쌓아온 유럽산 무기 최고라는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여전히 훌륭하다. 하지만 한국의 K는 싸고 빠르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괴물이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생산 방식과 기술적 오만함이 이제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의 파워팩 기술은 우리가 그토록 미완성이라며 비웃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앞서 나갔다. 밀러 엔지니어는 슈피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발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럽의 진흙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기술 이전도 제대로 못할 나라라며 비웃었던 자신들의 오만함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 KMW사의 K 전차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폴란드의 K-방산 도입에 대한 심층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NATO 동부 전선의 방어력을 예상보다 2년 이상 조기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납기 지연 및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 그리고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이라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스스로 폴란드의 K-방산 선택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박하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던 폴란드에게 미국은 에이브럼스 전차에 지연된 납기와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방산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렸고 폴란드의 현지 생산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폴란드는 그저 무기를 판매할 대상일 뿐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신속한 납기와 파격적인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미래에는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환영을 받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두고 폴란드의 위험한 독립선언인가 아니면 현명한 전략적 선택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품을 떠나 K-방산과 손을 잡았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한다는 식의 위기감 섞인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평론가들은 폴란드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며 K 도입을 폴란드의 전략적 자주성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앤더슨 중령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겪었던 실패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과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독일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이기주의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기술도 주지 않는 아시아의 깡통 전차라며 조롱하던 K 흑표가 이제는 그들의 안보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앤더슨 중령은 그날 훈련장의 진흙탕이 그들의 오만함을 가감없이 드러낸 거대한 거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과 우방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은 폴란드 방산 산업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드는 투자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리더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 동시에 기존 서방 방산 강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NATO 내에서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K2 도입 사례는 스웨덴,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다른 NATO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굳이 비싸고 납기 느린 서방 전차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스웨덴 국방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기술 세미나를 요청했고 루마니아는 K2 전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북유럽의 한 국가는 자국 전차 현대화 사업에 K 전차의 핵심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유럽산 무기 표준이라는 오랜 고정관념이 K-방산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NATO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K 전차는 NATO 전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들의 파트너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신뢰할 만하다. NATO 내부에서는 이제 차기 전차 기술 표준을 두고 한국 기술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명성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장 환경을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무시와 조롱을 딛고 오직 기술력과 신뢰로 압도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은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방산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주국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많은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기술적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직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산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개발 과정은 특히 험난했습니다. 수십 년간 외산에 의존해오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셀 수 없는 밤을 새웠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과 끈기가 결국 K2 흑표 전차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걸작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폴란드의 진흙탕 훈련장에서 시작된 K2 흑표 전차의 전설은 이제 NATO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비웃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가 쓴 진정한 역전승의 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